실손보험 2013년도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 4월에, 2017년도 4월에 가입한 분들은 32년 4월에, 그리고 21년도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26년 7월에 바뀝니다. 말로만 들었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제 26년부터 판매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손 하나만 믿고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았던 분들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 배경과 변경된 보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될 플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세대 보장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추후 병원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 중 약 40%를 실손에서 보장한다고 합니다. 지급 보험금도 2017년부터 23년까지 약 70%가 증가했는데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계 전반에도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비급여 치료가 많은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 집중됐다는데요. 의료 인력이 특정 과로 쏠리는 현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비중증 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90% 가까이 높였는데요. 그런데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생기는 본인 부담금 상당 부분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건강보험의 의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도 역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합니다. 다수 가입자 약 65%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전체 보험금의 약 80%가 상위 9%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실제 저희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0%인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셨는데요. 처음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는 34,320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 갱신을 거치면서 현재는 약 35만원 정도를 내고 계셨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실손 전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실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실손보험 개혁안인데요. 개혁안의 핵심은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되도록 실손을 개편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낮춰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보장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30%에서 50% 정도의 보험료를 낮춰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이걸 납득할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1세대 실손은 입원 시 자기 부담률 0%에 통원 시 약제비 5,000원만 부담하면 끝이었습니다. 2세대도 가입 시기에 따라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됐고요.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곧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급여 의료비의 경우 입원 시에는 기존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률 20%인 점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외래 의료비예요. 기존 20% 또는 병의원급 만원, 종합병원 이상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장하는 방식에서 한 가지 기준을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건보료 본인 부담률이죠. 신설된 건보 본인 부담률 기준이 적용되면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본인 부담률이 약 23%에서 9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응급실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응급실은 예시일 뿐이고요. 이 밖에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비급여겠죠. 우선 5세대부터는 중증특약과 비중증특약으로 분리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중증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현행 4세대와 동일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가 문제인데 일단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통원 시 회당 얼마가 아니라 일당 20만 원으로 하루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없던 입원 시 회당 한도가 300만 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자기 부담률도 대폭 상향됐는데요. 입원 시에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시에도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돌려받게 되죠. 사실상 외래 시 5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험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대폭 축소될 거고, 대신 보험료는 30%에서 50% 정도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실 텐데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대처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꼭 주목해 주시고요. 우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가입자, 2013년 4월 이전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병원 다니는 빈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서 청구를 많이 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유지하시는 게 낫겠죠. 반면 병원 다닐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분은 지금이라도 4세대 전환을 고민해 보시고요. 대신 줄어든 보험료만큼 보장도 줄어드는 거니까 이를 위한 플랜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5세대 실손이 나온 뒤 5세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계약 재매입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병력 심사 없이 5세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안 다니는 분은 보장을 안 받고 그나마 보장이 나은 4세대로 바꾸든지 보장을 받고 5세대로 바꿀지를 고민하셔야겠죠. 결론적으로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세 가지 선택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병원을 많이 다녀서 보험금 청구가 많은 분들은 유지를, 병원을 자주 다니진 않지만 당장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은 4세대로 전환을, 마지막 병원을 안 다니면서 보상을 받고 전환하고 싶은 분은 5세대 출시 이후 재계약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외에 13년도 4월 이후 2세대 가입자부터 4세대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5세대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2013년도 4월에 가입한 분들은 2028년 4월에, 2017년도 4월에 가입한 분들은 32년 4월에, 그리고 21년도 7월에 가입한 분들은 26년 7월에 바뀝니다. 이 분들은 5세대로 전환됐을 때 늘어나게 될 자기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체 플랜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는 플랜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우선 비갱신용 보험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 인상이 없는데요. 손해율에 따라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실손과 대비되는 점이죠. 또 기존 실손은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보장하고 보장 비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약관상 수술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해주고 있죠. 당연히 입통은 구분도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통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4세대 실손 기준으로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존 보험료가 30만원, 50만원씩 하는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유지를 선택하셨다면 추가 플랜 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5세대 전환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분은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은 있거든요. 보험료 부담이 준 만큼 해당 금액을 늘어난 자기 부담금을 메우는 데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플랜은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가 합쳐진 시그니처 플랜인데요. 수술비 보험 중 일부 면책사항을 빼고 가장 폭넓게 보장해주는 이 질병 수술비, 질병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하는 종 수술비 보험을 합쳤습니다. 어떻게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치핵, 제왕절개, 요실금 등 일부를 제외한 질병 수술 시 3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는 40만원을 추가해서 총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는 13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1호종 수술비는 1종 기준 20만원, 2종 30만원, 3종 100만원, 4종 300만원, 5종 600만원 보장되고요. 1종에는 백내장, 편도 절제술, 요실금, 하지정맥류 등이 수술에 포함이 되고 2종에는 맹장수술, 체외 충격파술, 대장 용종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3종은 뇌 심장 카테터 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암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4종은 개복술, 개융술을 동반한 암 수술 시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 5종은 개두술을 수반한 수술이나 장기 이식 수술 등이 포함이 되죠. 마지막으로 특정 8대 기관에 양성종양 및 3대 기관 폴립 수술 시 연 1회 10만원을 추가 보장하는 특약까지 합쳐서 오늘 플랜을 구성했는데요. 해당 특약으로는 간담, 췌, 기관지, 갑상선, 남녀 생식기, 위, 대장에 발생한 물혹부터 양성 종양까지 보장합니다. 쉽게 위, 대
대장용종 제거 시 추가 10만 원씩 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다면 질병수술비 3개 특약을 합쳐서 200만 원에 5종으로 600만 원을 더해서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 수술인데 보장이 적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보셨듯 5세대라고 해서 중증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4세대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증 질환들이겠죠. 상급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면 질병수술비 3개 특약을 합쳐서 200만 원에 2종 수술비 30만 원, 폴립 수술비 10만 원을 다 합쳐서 2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중증 질환에 초점을 맞춘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도가 아쉬운 분은 큰 규모의 수술을 대비해 5종 한도를 늘리면 되겠죠. 시그니처 수술비 플랜, 보험료는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경증, 중증 무관, 비갱신용으로 보장받는 수술비 플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플랜은 수술 동반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 수술에 의해 입원하면 하루 20만 원, 상해 수술에 의해 입원해도 하루 20만 원씩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추간판 장애로 수술을 받아 10일 입원했으면 200만 원이 보장되고요. 요추 골절로 다쳐서 수술 후 11일 입원하면 220만 원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중대질환인 암뇌심은 하루 50만 원씩 보장되는 방식이고요. 30세부터 50세 남녀 보험료는 이 정도면 됩니다. 갱신용 보험이기는 하지만 갱신 주기가 20년인 만큼 30세에 가입했다면 50세에, 50세에 가입하셨다면 70세는 되어야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 배경과 변경된 보장 내용, 이에 대한 대체 플랜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손 하나만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었던 시대는 갔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이 좋으면 보험료가 비싸서 고민이고 보험료가 적으면 자기 부담이 늘어서 고민이죠. 설상가상으로 5세대 실손까지 등장하면서 재가입 주기가 다가와 5세대로 강제 전환될 분들의 걱정도 더 커질 겁니다. 이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손 개혁을 마주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몰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잠깐의 시간을 들여 현재 가입한 보험 증권이 실손 개혁안에 의해 문제될 일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과도한 보험료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